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이크이고요. 예, 저는 슬픈 돌고래입니다. 네, 저희는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 이제 경제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그리고 좀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죠? 예,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함께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이입니다. 네, 저희가 알게 된 지도 벌써 거의 5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게 됐네요. 네. 저희가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 전, 약 한 달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가. 네. 한 8월에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지금 이대로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돈을 더 걷고 더 늦게 받기 시작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였어요. 근데 그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바로 이거 아니다. 정식적으로 그 정책으로 만들 계획안이 아니다라고 바로 발뺌을 했죠. 네, 그때 뉴스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핫했는데 지금은 또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고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가져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할 건 뻔한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보고서의 원인은 인구 동태 변화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변화하는 모양이 지금 국민연금의 구조를 계속 버틸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인구 동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저희가 내는 만큼 지금 받아갈 수가 앞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네, 저희 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었죠. 곧 저출산도 있고 고령화도 있고. 그럼 이게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연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균형이 맞아야 지속 가능하겠죠. 지금 연금은 적립금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 동태, 방금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연금을 받아갈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 연금을 내야 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거죠. 이로 인해서 지금 쌓여있는 것도 곧 고갈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계산을 미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통계청에서 갖고 온 표입니다. 일단 총 인구하고 인구 성장률을 보시면 총 인구는 2031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고 해요. 2031년이면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물론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총 인구라는 건 갓 태어난 아기부터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모든 어르신까지 합친 거라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려면 요거보다는 다음 거를 보시는 게 더 좋죠. 이건 생산 가능 인구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벌써 15년을 기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의 인구와 아까는 총 인구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는 15세 때부터 일을 하는 거는 현실하고는 맞지 않지만 세계적인 기준이 15세부터 64세까지로 돼 있는데요. 이 인구들이 줄었다라는 건 이제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낼 사람들이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31년이나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5년 단위로 나와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통계청에서 5년마다 그 자료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 센서스, 총 인구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5년 겁니다. 그럼 지금 2018년이니까 그 사이에 변동도 꽤 많았겠네요? 그렇죠. 그 사이의 변동은 지금 당장 반영할 수는 없고요. 이 자료로는 15년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큰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추세를 보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는 16년에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에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16년도 이미 지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 아직 총인구가 줄기 전이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부작용이나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우리가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체로 부정적인 거겠죠. 국민연금에서처럼 연금을 낼 사람이 없어진다. 그 이유는 돈을 버는 사람이 줄기 때문이다. 도는 사람이 준다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세금을 내는 사람도 적어지고 그리고 소비를 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도 적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큰 틀로 보면 재정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죠. 세금에 나오는 데가 적어지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많고 돈을 많이 벌면 여러 가지 거래가 활발해지겠지만 점차 소비에서 좀 주춤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총 인구가 아직은 줄지 않았고 좀 줄더라도 구조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적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구조, 저출산 고령화로 가다 보면 이제 자식 둘이 일해서 부모님 모시던 상황에서 자식 하나가 부모님이랑 이모, 고모, 삼촌을 같이 모시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구조를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게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생각만 해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30년의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모양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고령화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청소년이나 이제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출생이 유지가 되는 그런 그래프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위쪽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그대로 올라갑니다. 물론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줄어들죠. 그리고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줄어드는 폭은 클 건데 구조 자체가 시작은 피라미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역삼각형에 가깝죠. 네. 그 전에는 호리병 모양이었다.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모양이었다가 그게 올라가는 거죠. 인구 동태 변화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 좁은 부분, 적은 젊은 인구들이 위에 넓은 많은 노령 인구를 감당해야 되는 사회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것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해봤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우리나라 대학교들의 구조조정이 있죠. 네.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대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그 초등학교 폐교들이 많아졌던 그런 얘기랑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피라미드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간다고 그랬죠. 처음에 계속 줄어들어서 줄어든 초등학생들이 시간 지나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가 먼저 구조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이렇게 줄어든 학생 수로 인해서 대학교가 이제 구조조정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슈가 뭐 정부가 공정하지 않네, 대학교들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것들의 근본적 원인은 이 인구 동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인구 변화가 많은 사회적 이슈를 만들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워낙 강력하기도 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노력해서 모든 여건들을 좋게 만들어도 아이들은 태어나면 1살이니까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는 시간이 적어도 15년, 20년 지금처럼 이렇게 학력이 높아지고 하면 또 시간이 더 늦어지겠죠. 정말 앞이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인구 문제와 그 그래프랑 통계를 봤지만 여기도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인구 동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화 됐고 미디어에서 많이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큰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구 동태를 조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청의 자료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태어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인구 피라미드는 2030년 거였어요. 총 인구가 정점을 찍는다는 31년에 가까운 모양이었죠. 근데 보시면 70대, 60대를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좁아지는 모양이 됩니다. 이 빨간 부분의 여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죠. 네. 그래서 가임 여성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당연히 아이들은 더 적게 태어나겠죠. 같은 출산율이라면. 근데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살짝 늘어나는 것 같아요. 2013년이니까 지금부터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씩 더 많이 놓는다는 통계인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0세부터 10세, 15세까지도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밑에 쪽으로 가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가임 여성 인구는 꾸준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건 합계 출산율이 유지가 된 거 이상 네, 늘어나야겠네요. 더 긍정적으로 더 낫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엄마의 수가 줄어드는데 아이들의 수는 늘어난다는 거는 더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 이런 예상을 한 이유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합계 출산율의 예상입니다. 15년에는 1.24로 되어 있네요. 근데 그 후로 10년 단위로 예상치가 늘어서 1.38까지 오른 다음에 유지가 될 거라고 해요.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을 때는 1.0이 안 된다고 봤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올해의 출산율이 예년보다 훨씬 떨어져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치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가 크죠. 밑에 통계청의 설명을 봐도 2001년부터 초저출산율, 그러니까 1.3명 이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초저출산이 일어나고 유지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구조적인 이유에 대한 변화 혹은 접근, 해결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저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결과를 보면 그런 정책들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 인구 그래프를 보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30년이면 정점을 찍는 31년의 1년 전이죠. 네. 그런데 이 밑에 0세에서 15세까지의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되어 있다고 치면 만약에 현실이 이 초긍정적인 출산율보다 낮다면 30년에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들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기둥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줄어드는 그래프가 네.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31년의 총 인구가 정점이라는 것도 수정이 돼야 되겠죠. 네. 더 빨리 인구가 그렇죠. 줄겠네요. 이렇게 인구 변화가 잘못 예측됨으로 해서 총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예상을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죠. 우리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예측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잘못된 통계에는 어떤 문제점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국민연금을 개정하는 것도 이런 인구 변화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잘못된 이번엔 8월에 나왔던 국민연금 개정안 같은 경우에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나 아니다 이거 문제 없다라고 하는 쪽이나 굉장히 위험한 허공에 붕 뜬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책들이 발의되고 실행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현실에서 붕 떨어진 상태에서 굴러가다 보면 문제점이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하겠죠.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인구 변화 그리고 그 잘못되어 있다는 통계까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더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실까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슬픈 돌고래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오늘 인구 주제를 처음으로
처음 주제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변화들 가운데 가장 큰 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시사 문제라든가 경제, 정치, 혹은 작은 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이런 인구 동태 변화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만 가장 현실에 부합하는, 그리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